네, 오늘 그 나이스 교무 업무 영역별 사용자 연수인데요.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나이스로 어떻게 업무하실지, 네, 순서대로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거점교인지 혹은 다른 거점교로 수강생을 보내는 소속교인지, 네, 학교에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하시는 업무에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상황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업무들을 찾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할 텐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연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교육과정 그 업무를 이전 학년도에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새 학년도에 업무 분장을 맡으신 선생님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처음 진행하신다는 생각으로 네,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천천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꼼꼼히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된다면 이제 나이스 화면으로 직접 메뉴를 한번 보면서 확인도 해볼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네, 그거 감안하셔서 연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동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용어가 연수 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공동교육과정 관련 용어 첫 번째 일과 내와 일과 외가 있는데 이제 거의 공동교육과정은 교육과정부 내지 교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과내 총 이수 학점 이내에 있느냐 그 이외 초과되는 학점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이냐에 따라서 일과내 혹은 일과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과외인 경우에는 저희가 출결 관리를 하지 않고 학생부에도 반영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과내인 경우에 이제 소속교나 거점교에서 출결 관리하고 이수한 내용을 내 성적 산출해서 학교 간에 전송해주고 반영하고 뭐 이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은 저희가 학기 단위로만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학기 때 이제 나이스가 바뀌면서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었어요. 학기 단위로 개설을 해서 하시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예 1학기부터 학기 단위로 개설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1학기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점교 그리고 소속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거점교일 수도 있고 소속교일 수도 있어요. 이 거점교는 이제 지금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가 거점교인지 우리 학교가 이제 타교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교인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점교는 거점교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편제하고 성적 산출도 하고 네,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를 거점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교 소속 수강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점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타교 수강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타교 수강생의 소속교. 그래서 우리는 타교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교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점교일 수도 있다. 우리 학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그 연수 과정에서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거점교라고 해도 내가 거점교의 업무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교에서 같이 업무를 협조해 줘야만 거점교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점교라고 해서 거점교에서 하는 일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속교의 업무 과정, 처리 과정이 어떤지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나이스 기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거점교육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이 일반의 교과목과 학점수가 같은 경우라도, 즉 그 거점교 내에 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점수 단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육과정은 분리해서 교육과정 운영하고 과목 개설해서 성적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거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 학점수가 같더라도 분리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학점수 단위수가 같으면 성적 산출을 모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동교육과정은 애초에 편제를 할 때부터 공동교육과정에 체크를 하고 편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점교의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하이픈에 있는 설명이 사실 작년 2학기에 공동교육과정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스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금 바꿔놨어요. 어떤 얘기냐면 작년 2학기에 학생 찾기, 거점교에서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려면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학생이 속한 소속교에서 학기를 가져오는 바람에 그 학교가 1학기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받을 때 그 학생에 대한 타교 수강생 자료가 1학기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걸 다시 삭제하고 2학기로 바꿔서 네, 다시 받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타교 수강생 관리의 등록에서 등록할 때 이미 타교 수강생 등록창에서 원적교 학생 정보에서 학기를 거점교에서 불러올 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1학기에는 이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1학기에는 다 동시에 똑같이 3월에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근데 2학기에는 학교들마다 1학기, 2학기로 교무 학년도를 이제 바꾸는 그 시기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2학기 업무하실 때 알고 계시면 참고사항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학기에 타교 수강생을 불러올 때는 우리 학교에 2학기에 등록할 거기 때문에 학기를 2학기로 수정해서 네, 설정해서 불러올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을 등록하는 창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학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3세대 나이스에서 계절학기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 이제 계절학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계절학기를 쓰실 때만 계절학기로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공동교육과정 할 때는 계절학기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하이픈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도 가끔 질문하세요. 네. 소속교, 그러니까 타교 수강생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마감했냐, 마감 안 했냐, 요거랑 관계없이 거점교에서는 성적을 전송할 수 있다. 즉, 소속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거점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의 성적을 전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송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요 밑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합니다. 근데 성적 산출 기준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지필, 2차 지필, 그리고 학기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은 한 개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네, 소속교에서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거점교에서 성적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교의 성적 처리, 성적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성적은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점교에서 성적을 잘못 산출해서 잘못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재산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네, 소속교에서 그 자료를 직접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성적을 삭제하는 방법은 거점교에서 이미 보낸 성적을 전송 취소하는 방법, 혹은 소속교에서 받은 성적을 직접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관련 화면들을 같이 볼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타교 수강생 수정이라고 해서 타교 수강생을 저희가 등록할 때 이 부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학기를 설정할 수 있는 요 설명이, 네, 요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 찾기 시점에 소속교에서 설정된 학기를 그냥 가지고 오는 바람에 거점교는 2학기인데 소속교는 1학기여가지고 1학기로 학생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학기로 불러오고 싶은데 왜 1학기로 왔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불러올 때 애초에 학기를 설정해서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일은 없으시고, 요거는 사실 2학기 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 2학기로 타교 수강생을 등록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점교에서는 성적 자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전송 취소를 통해서 삭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기말 성적을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한 과목의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서 보내게 되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학기말 성적 산출된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과세트까지요.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거점교에서 이제 성적에 문제가 생겨서 학기말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전송 취소를 하고 다시 재전송을 했다. 전송 취소를 할 때 이 전송 취소를 하게 되면 학기말 성적은 없어지는데요.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성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교에서는 이미 기존에 와 있던 지필평가 성적과 수행평가 성적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속교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학생부에 반영하는 성적 자료는 학기말 성적 자료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 남아있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성적 자료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전송 취소를 통해서 삭제되지 않으니까 소속교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교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교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소속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여교에서 직접 삭제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점교하고 소속교, 참여교하고 어떤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진행하는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거점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업무 하시는 요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서 단위 부서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부장님이실 수도 있고 교무부장님이실 수도 있고 혹은 학교의 권한관리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단위 업무의 등록, 권한을 주는 과정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장이 권한을 주는 방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희가 학교 업무 분장 관리자라고 해서 학교의 권한 관리자 한 명으로 지정된 분이 부서를 구성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부서장까지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 부서장이 부서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할 부서원을 등록해서 권한을 주는 체계로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은 부서장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부장님들께 되어 있을 거고요. 부서장님께서 이제 부서원 편성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부서원 편성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부장이 직접 한다. 그러면 부장한테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권한을 그냥 쓰시면 되고 혹은 우리 부서에 있는 어떤 특정 선생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신다. 그러면 부서원 부서원이 공동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을 행추가로 입력을 해서 그 분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권한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타교 수강생 관리, 자, 타교 수강생 관리 공동교육과정은 거점교에서 쓰시는 메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관리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을 관리해야 거점교에서는 타교 수강생을 불러오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타교 수강생 관리 권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부여할 때 부서장님들께서 만약에 권한을 주신다면 부서장님들께서 이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승인 요청까지 해야만 그래야만 권한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이따가 나이스 화면으로 메뉴만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제를 통해서 완결이 되면 그 해당 선생님께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여교인데요. 참여교도 마찬가지로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권한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관리라는 메뉴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겸임교사 등록인데 저희가 뭐 당연히 거점교에서 소속된 선생님을 직접 그 공동교육과정의 수업 교사로 쓰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의 선생님을 우리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사로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그 선생님에 대한 겸임 처리입니다. 겸임 처리를 해야만 인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사에 대해 네, 이런 겸임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겸임 요청 공문을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스를 통해서 겸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나이스에서 교원 인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 인사 부분에서 겸임 처리를 해당 교사가 겸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겸임교사 등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겸임교사를 우리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쓰겠다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요거는 사실 지금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 교사를 교육과정 편제 이후에 과목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목 개설을 할 때는 교사를 끌어와서 교사와 과목과 학급을 묶어야 하거든요. 그때 그 교사가 우리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 교사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겸임 처리를 하실 때 교감 선생님들께서 혹은 담당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 승인 요청까지는 차질 없이 잘 하십니다. 네. 승인 요청까지. 아, 그러면 승인 요청돼서 완결되면 바로 겸임 처리, 겸임이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목 개설을 하려고 보면 그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사실 승인 요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행은 뭐냐면 완결되어서 우리는 겸임을 요청했는데 그 겸임을 이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겸임이 실제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시행을 클릭해서 겸임 처리를 완료해야 그 이후에 편제 이후에 과목 개설, 그 이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행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만약에 겸임 처리하고 승인 요청까지 했는데 왜 교사가 안 보일까요? 이런 문의를 받으시면 네, 그러면 그 담당자분께 시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을 클릭해야 거점교에서 나이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겸임 요청하거나 상신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직접 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네, 이후에는 이렇게 시행 과정을 통해서 겸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도 학기 설정부터는 사실은 교육과정부에서 저희가 교육과정 편제하고 수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 편성하고 이런 과정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으세요. 그래서 거점교에서 교육과정 편제하고 과목 개설 하시는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거 딱 하나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을 설정만 하시면 돼요. 네, 편제하실 때 이 과목은 이 학년의 이 학기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목입니다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거점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단위 수학 점수가 모두 같더라도 공동교육과정과 일반 교과 과목은 별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교육과정 그 해당 과목이 공동의 체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유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교무학년도, 네, 수업학년도 2024학년도를 바꿔야 당연히 2024학년도 편제와, 네, 과목 개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과목 편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제 등록하시는 거랑 똑같고, 다만, 여기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이쪽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연두색으로 형광펜으로 색칠해 둔 것처럼 아주 눈에 띄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바뀐 나이스 상에서 모두 다 저렇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편제표에서도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요. 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체크하지 않고 바로 편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애초에 등록할 때, 편제를 등록할 때부터 공동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크를 안 하고 편제를 해버렸다. 어떡하냐? 그러면 그 편제된 과목을 삭제하고 다시 편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은 편제할 때 반드시 공동에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편제할 때 보면, 교과과정 등록이라고 해서 여기 보통 교과 중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제를 할 텐데, 과목군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국어에 표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제할 과목은 사회과 교과군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과 교과군에서 과목명을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검색하시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걸 직접 찾으시고, 그럼 오른쪽에 표시되는 학점수 혹은 단위수를 입력을 하시면 시수는 자동으로 곱하기 17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7, 뭐 34 입력하지 않으셔도 학점수 혹은 단위수만 입력을 하시면 시수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일반 고등학교시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하시기 때문에 성취도 그리고 네, 진로 선택 과목에 성적 처리 유형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공동교육과정 체크하셔가지고 편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체크하면 일관의 교과목과 학점수가 같더라도 분리할 수 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편제하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편제하시는 화면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외 과목의 경우에는 상세로 교과목 정보를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시외 과목을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그런 경우에는 그 교과목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상세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상세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서 지금 보면 국제계열, 국제경제, 오른쪽 교육부 옆에 상세 있어요. 상세. 네, 요 상세를 클릭을 하시면 교과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학생이 함께 수강하면, 네, 진로 선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는 요거는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은 체크를 꼭 해야 되는데 수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편제한 과목을 이 과목명을 클릭하면 이런 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 수정이라는 창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창에서 학점도 수정할 수 있어요. 시수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공동교육과정 선택 여부는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제할 때부터 체크하지 않으면 이후에 수정할 수 없으니 편지할 때 공동을 빼먹지 말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사실 거점교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점교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목 성적 산출 방식인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저희는 이제 거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하시기 때문에 3단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 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여기 표준 편차가 나오고 3단계 또는 5단계라고 나오는 요 부분은 이제 특목고끼리,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목고에서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 강의실 등록인데요. 거점교 입장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특별실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특별실을 강의실 관리해서 강의실로 등록을 하고 편제하실 때 과목 개설하실 때 그 강의실로 등록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반 기준 등록을 하게 되면 1학년 1반부터 뭐 10반, 2학년 1반부터 10반 이렇게 반 기준으로 반 기준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반 기준으로 강의실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실 혹은 다른 교실을 수업 교실로 이용하시는 경우에 시간표에 등록하는 수업 교실로 이용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메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교과 담당 교사 등록이라고 해서 사실 요거는 과목 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네, 절차형 메뉴에서 요 과목 개설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목 개설은 세 단계로 보시면
내가 어느 학년에 편제된 교과목을 어떤 선생님에게, 그쵸? 네. 어떤 강의실에서 수업하도록 과목을 개설할 것이냐. 이건 공동교육과정 외에도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편제하시는 것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목을 이 선생님이 인문학 강의실, 아까 앞에서 보신 강의실 관리에서 인문학 강의실로 등록했거든요. 그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과목으로 개설해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담당 교사와 개설 과목, 그리고 강의실을 세 개를 엮어서 하나의 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개설된 과목에 이제 다시 학생들을 매칭시키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과목과 동일한데, 사실 이제 공동교육과정은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아니고 타교생을 수강생으로 등록해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교 수강생 편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본교 수강생, 여기 본교생 작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본교생의 학년과 반을 선택을 하셔서 그 개설된 과목에다가 편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타교생을 수강생으로 편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작은 글씨로 타교생 그럼 이 타교생에서 나오는 명단은 뭐냐? 저희가 앞에서 타교 수강생 관리 등록한 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된 아이들을 타교생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된 타교생과 그다음에 우리 학교 거점교 소속 학생까지, 네, 본교생까지 모두 다 등록된 한 학급의 반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성적 산출이라든지 뭐 이후 과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교 수강생 관리 사실 먼저 그 수강생 편성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타교 수강생 관리하는 메뉴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을 이제 반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교 수강생 반 정보 관리 이 반에 우리는 타교 수강생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타교 수강생들을 학생들 등록하기 전에 네, 반을 먼저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반 이름은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시 자료 보시면 이 공동1, 공동2, 공동3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공동1 해놓으면 우리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일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반명은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교 수강생 등록입니다. 타교에 있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 편성하기 위해서 수강생 등록하기 위해서 학생 찾기 하시는데요. 학생 찾기 하실 때 학생 아이 학교와 이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작 일자랑 종료 일자 보이실 거예요. 이 학생의 1학기에 이제 학기 단위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학기 단위로 타교 수강생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해당 학기에 맞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을 건가, 그리고 요 학기 보이시죠? 요 학기 아까 거점교에서 학생 불러올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골라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학생 정보에서 학기 수정 가능하게 기능 개선이 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교육과정 학생 정보에서 1반계 1학년 여기 6반 되어 있는데요. 이 6반이 아까 앞에서 반 설정, 반 관리할 때 만든 반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공동 1반으로 나는 넣고 싶다 그러면 공동 1반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번호까지 정보를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 학교의 한 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공동교육과정 때문에 이제 타교 수강생이 왔는데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생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학생의 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간이 바뀔 수도 있고, 이 학생이 학적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강생의 교육기간이나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혹은 학적 변동, 이제 전출 등의 학적 변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계속 재학 중인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로 학적 변동, 전출을 가거나 혹은 자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상태를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점교에서는
타교 수강생 관리 등록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선택을 하면 수정창이 나옵니다. 타교 수강생 수정창에서 수강생 정보를 직접 수정을 하시고 재확인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재확인 요청.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학생 확인 요청 접수 및 전송. 이거는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의 정정된, 수정된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요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료가 기간이 바뀌거나 학적 변동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수강 상태 보이시죠? 이 수강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중간에 이제 수강 상태가 그만두게 돼가지고 중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혹은 뭐 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수정하신 후에 여기 재확인 요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명은 사실 요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행정정보로 잘 가지고 와지기 때문에 이 원적교 학생정보 반영이라고 해서 이 학생의 뭐 이름이나 소속이 바뀌는 경우는 없겠지만, 네, 그냥 개명한 경우로 한정돼서 보겠습니다. 그럼 개명됐으면 이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이미 이 학생의 신상정보 인적사항이 바뀌었죠. 인적사항이 바뀌면 그 인적사항을 그대로 학생정보를, 그 거점교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행화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요청인데요. 저희가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하게 되면 확인 요청을 하시죠. 즉, 소속교로 이 학생을 저희가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소속교에서는 확인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속교에서는 이 요청된 확인을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네, 요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소속교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타교 수강생으로 확인까지 다 됐으면 그러면 이제 학적 반영, 승인 요청 뒤에 학적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학적이 거점교에서 일단 생기게 된 거죠. 타교 수강생이라는 반도 소속되어 있고 학교에서 이제 설정한 대로 그 학생의 학적이 생기게 됩니다. 네. 학적 반영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교육기간이나 기본 정보가 변경된 아까 수정창에서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네요. 수강 중도 해제라고 설정된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상황이 중간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 고치고. 그러면 중도 해제했으니까 일자도 같이 바뀌겠죠. 종료일자가 중간에 이제 해제된 그 기간까지로 고쳐지니까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저장한 후에 재확인 요청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적교 학생 정보 반영은 뭐 이름이 바뀌었을 때 원적교에서 그 정보를 그냥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가 수강생 편성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소속 학생이 아니지만 거점교에서 과목 개설에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성적 처리하고 성적 외에 상도 줄 수 있고요. 그죠? 독서 활동도 기재해 줄 수 있고요. 성적 당연히 성적 산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찰 내용도 기록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교 수강생 자료 관리라고 해서 상체나 봉사활동 실적은 해당되지 않지만 수상, 그러니까 거점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상을 줄 수 있고 교과후 수상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목과 관련된 독서활동 상황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이 성적에는 당연히 산출된 성적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 자료뿐 아니라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쓰신 과세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을 전송한다라고 하면 과세특까지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찰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세특 쓰기 전에 본교에서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 관찰 내용 관리로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타교 수강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전송하게 되는데 사실 시간표를 전송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타교 수강생으로 들어온 이 아이가 일과내, 즉 이수 학점 이내에서 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출결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출결을 그 소속교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네. 시간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소속교에서 그 출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과 내인 경우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동교육과정의 타교수강생 관리에서 시간표를 등록을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소속교에서 이 시간표를 확인을 하고 출결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점교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전송해주면 소속교에서는 이 학생의 학생별 시간표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일일 출결 관리에도 이 교시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거점교 소속 수강생이에요. 거점교 소속 수강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학교가 거점교인데 우리 학교 학생도 공동교육과정 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 학생별 시간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학생별 시간표 조회라는 메뉴를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바뀌면서 학생별로 시간표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별로 공동교육과정 학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송된 시간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관리이죠. 출결 관리인데요. 공동교육과정 수업일의 출결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내. 그래서 이수학점 이내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출결 자료, 타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출결 자료가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면, 네,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소속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수강생,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출결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메뉴인데요. 공동교육과정 수강일별 거점교 출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점 메뉴에서 출결 관리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영하는 거는 학급 담임교사가 담임용에서 이 공동교육과정 출결 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기로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학생의 그 거점기에서 보내온 출결 자료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한 뒤에 담임교사가 일일 출결 관리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출결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이수 학점 이내에서 일과 내에서 이수하는 경우에 출결 자료를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나 학생인 경우에 한해서 요 출결 자료를 반영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공동교육과정으로 넘어온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6, 7교시에 출결을 등록할 수, 이렇게 새 학생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보이시죠? 공강. 네. 요게, 이 공강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출결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러면 이 시간에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속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네, 되어 있는데,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체크할 수 있고,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타교, 네. 네, 조회해서 학생 이름을 누르면 여기 옆에 공동 보이시죠? 요거 소속교에서 보이거든요. 공동. 혹시 담임교사 일일 출계 관리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공동교육과정으로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을 클릭을 하면, 아, 이 타교 학교에서 이런 출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확인한 뒤에, 아, 그렇구나. 그럼 체크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점교에서 교과 담당 교사가 요거는 똑같아요. 거점교에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관련된 독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과목별 독서 활동에서 입력해 주시잖아요. 과목별 독서 활동. 기존에 예전에 그 3세대 나이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타교수강생 관리를 별도 메뉴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교수강생 같은 경우도 네. 뭐 위탁학생으로, 소속교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를 주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공통으로 써주는 독서활동으로만 입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동교육과정으로 타교에서 수강한 학생도 성적 관리에서, 성적 처리에서 과목별 독서활동으로 네, 입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속교에서 그 과목명이 나오도록 독서활동 상황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점교 학생, 국제경제, 네, 요 책 읽었으면 독서활동 상황에 반영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네, 독서활동 그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보시면 타교 수강생도 같은 독서활동을 했다. 그럼 타교 수강생의 자료에서 독서활동 부분에 이렇게 국제경제 이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송을 해주게 되면 소속교에서도 국제경제라는 과목의 독서활동으로 과목 독서활동, 과목별 독서활동으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독서활동 반영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예전에는 이제 타교 수강생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밖에 공동교육과정에서 입력한 독서활동을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과목별 독서활동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깨알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제경제에서 타교에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에서 타교 수강생으로 국제경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과세특 자료를 전송을 해주시면 거점교에서 전송을 해주시면 소속교에서 이렇게 학생부에 반영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메뉴가 아니라 그냥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타교 수강생이든 우리 학교 수강생이든 아무튼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애들은 본교생인 것 같아요. 거점교 소속. 그다음에 여기 보면 6반 위탁반이고 1번 학생 얘는 타교 수강생이겠네요. 그래서 타교 수강생이든 거점교 소속 학생이든 전부 다 네,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는 메뉴에서 과세특을 입력을 하시면 거점교 아이들은 자기네 학교에서 이제 한 거니까, 네, 그대로 소속교 학생들도 네, 과세특을 전송받으면 입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세특은 여기 보시면 자료 구분해서 성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을 전송하면 위에 학기말 성적이라고 해서 성적 자료 가고 그다음에 과세특까지 한 방에 갑니다. 거점교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교에서 자료를 보내주실 때 성적을 보내면 학기말 성적과 과세특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점교에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소속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성적 산출인데요. 학기말 성적 산출 방법은 다른 교과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성적 처리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과목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지필평가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수행평가로만 성적 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성적 처리를 위해서 선생님 작업 저희 이거 합니다. 학기 초에, 그죠? 학기 초에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반영 여부, 반영 비율, 영역 만점 등록하는 거 모든 과목 다 하잖아요. 공동교육과정 과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실제로 성적 입력하고, 마감하고, 그렇게 해서 학기말 성적 산출하는데 수행과 지필이 모두 필요하다. 그럼 지필평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 처리 방법은 다른 교과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을 위한 선행 작업인데 아까 앞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거랑은 좀 별개의 내용일 수 있지만 저희가 학기말 성적을 보내야 소속교에서도 학기말 성적을 받아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점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말로 된 성적 산출 기준명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창에서 보시면 성적 구분에 학기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기말에다가 체크해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앞에 있는 학생부 미반영 보이시죠? 학생부 미반영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1차 지필평가, 뭐 2차 지필평가, 이렇게 지필평가 단위로 성적을 산출할 때 1차 지필평가는 그 지필평가만으로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성적 구분을 학생부 미반영으로 체크해서 산출 기준명을 등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구분되어서 학기말로는 설정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안 된다. 지필평가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기말로는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자, 그 소속교 있죠? 타교 수강생이 소속된 소속교. 소속교에서는 이 학기말로 된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거점교에서 보내온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말로 된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점교에서 전송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그 소속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기말로 된 성적 산출 기준명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리 과정은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도 성적 처리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은 다른 과목들과 다 똑같다. 반영 비율의 합은 100%여야만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간혹 반영 비율의 합산을 했는데 100%가 안 되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과 또 만점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만점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만 그 만점에 따른 학기말 반영 비율을 다 합쳤을 때는 100점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설정할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수강 학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우리 학교 학생,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된 수강 학생 모두 다 성적 처리에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되고요. 결시생 인정점 부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성적 처리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는 당연히 거점교에서 하겠죠. 거점교에서 과목 개설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거점교에서 성적 산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실제로 성적 처리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죠? 네,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과목들과 똑같이 성적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 처리 규정인데요. 동점자 처리 규정은 저희가 등급 산출이 되는 교과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과목들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하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 규정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산출해 주시면 되고 자, 학기말 성적 산출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수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보실 일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은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성적 산출을 하시게 되면,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 성적 그 처리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한두 과목 정도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모든 과목의 성적 산출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과세특 요 항목들은 반영을 해주셔야 생기부에 들어가요. 네,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 항목을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선택하고 반영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반영은 전부 다 전체 반영하시죠. 전체 반영하면 가장 최근에 산출된 성적으로 과세특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항목들도 반영이 되지만 전체 반영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점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이렇게 맨 끝에 공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소속교에서는 공동, 타기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수강한 아이들도 공동교육과정인 경우에 공동이 표시되고 거점교에서는 공동만, 소속교에서는 타기관까지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시면 이렇게 과세특까지 들어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상대장인데요. 수상대장은 이제 수상대장 그 학교에서 수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학생부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이라서 다른 학교에서 들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교과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반영해 줘야 되는 수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수상명 뭐다 똑같은데요. 그쵸. 수여기관. 수여기관은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거점교회 학교장이 되겠죠. 네, 그것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등록을 하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면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속교로 성적 세특 학생 생활을 자료 전송하면 네, 수강생의 소속교에서는 성적과 세특은 자동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 반영이 성적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시면 성적 자료, 세특 자료 받으시면 받은 거 확인을 하시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료 반영은 해주셔야 돼요. 자료 반영. 그리고 수상과 독서 활동을 제외한 학생 생활은 나이스 관련 메뉴에서 확인 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관련 메뉴, 관련 그 해당 항목의 메뉴에서 확인하셔라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공동교육과정 네, 타학교 자료 전송 확인해서 보내온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자료를 항목별로 보실 수 있어요.
성적 따로, 세특 따로, 그 다음에 성적에서도 지필평가 따로, 수행평가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성적에서 볼 수 있는 건 학기말 성적이고 그 하위에서 보시면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자료도 다 따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세특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거점교에서 자료를 보내는 화면입니다. 자료를 보내는 화면. 그래서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자료 전송하는 화면이고요.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차형 메뉴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료 전송에서 성적을 체크하면 학기말 성적 산출한 것과 세특이 같이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세특을 체크하면 수정된 세특만 갑니다. 수정된 세특만. 그 다음에 학생 생활을 체크하면 그 외에 다른 네, 항목들이 가게 됩니다. 뭐 수상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기 말에 뭐 하나씩 다 보내시면 되겠죠. 중간에 성적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특만 바뀌었다. 세특만 바뀌었다고 한다면 네, 세특만 체크하고 자료 전송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타교 수강생 소속교에서는 성적과 세특이 자동 반영된다. 그렇지만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 반영은 해줘야 한다. 이 자동 반영이라는 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일 것 같기는 해요. 자동 반영이라는 게 보내기만 하면 소속교에서는 받겠습니다 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우리는 수신이 자동으로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와 있는 자료를 우리는 학생부에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가 학생부 자료 반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전송한 세특의 수정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네, 수정하고 자료 전송 세특에다가 표시해서 체크하고 자료 전송을 하시면 세특이 수정돼서 반영이 된다. 마찬가지로 반영된다. 여기에서 자동 반영은 자료를 받았다는 의미고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 반영은 또 해주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속교의 학기말 성적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교, 그러니까 이제 타교 수강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성적을 마감했든 마감 안 했든 성적과 세특은 전송하고 반영할 수 있는데요. 성적 마감 여부와 관계없는 거지 학생부 마감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를 마감해버리면 수정된 성적이나 세특을 반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럴 때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교의 학기말 성적 마감은 상관없지만 학기 말, 그러니까 이제 학년도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점에 만약에 소속교에서 학생부 마감을 해버렸다. 학생부 학교 생활그룹 마감을 해버렸다. 그러면 거점교에서 성적을 수정해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성적을 보내고 싶은데 소속교에서 못 받는 경우, 안 보내지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할 수 있는데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한 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속교에서 하지 않았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네, 학기말에 해당하는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알림창이 나오게 되고요. 소속교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전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속교 사전 업무인데요. 네, 요거 학기말로 성적하는 성적 산출 기준명 등록을 해 두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받을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소속교에서는요. 당연히 해당 학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해당 학년, 학기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될 거고. 전송 취소입니다. 전송 취소. 그래서 전송 취소는 원적교에서 하는 거예요. 일과 외. 그래서 이수 학점, 이수 단위 초과한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네, 전송한 후에 성적을 전송 취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성적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전송 취소하고 그리고 성적 자료나 뭐 이런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경우에도 전송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료를 전송 취소하게 되면 기존에 전송한 성적과 세특 자료가 삭제된다라고 했는데 이 성적과 세특 자료 중에 이 성적은요, 학기말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말 성적과 세특 자료가 삭제되고 지필이랑 수행평가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냥 두셔도 되지만 소속돼서 직접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송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전송 취소. 학교 수강생 자료 전송에서 여기 성적의 전송 취소를 누르면 학기말 성적만 가세특과 함께 삭제가 되면 취소가 됩니다.
네. 전송한 일시 보실 수 있고요. 이 전송한 자료를 전송 취소 누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속교에서는 학기 말 성적이 전송 취소되었을 때 삭제가 된 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기 말 성적을 체크를 해서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필평가 누르면 이미 와 있는 자료가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특 삭제된 거. 학기 말과 세특이 삭제된다. 지필과 수행은 남아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삭제 확인하는 화면이고 이따가 이제 소속교 입장에서 그 소속교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이나 수상 자료도 전송할 수 있고, 네, 자료 전송하는 화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교에서는 이런 전송된 자료를 받아서 반영하고 뭐 이런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속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학기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원저교와 똑같습니다. 1학기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등록을 하게 되는데, 수강생 등록은 소속교에서 하실 건 뭐냐? 거점교에서 보내온 요청 확인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요청 확인 접수 및 전송, 공동교육과정 학생 확인 요청 및 전송에서 승인 요청하시고 요청 확인하시면 거점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을 수강생으로 데려다가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전 나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바뀐 4세대 나이스에서는 이 공동교육과정 타격 수강생으로 등록된 학생을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을 때, 이제 삭제했다는 걸 거점교에서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속교에서 기결 취소,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결제를 해줘야만 거점교에서 그 학생을 타격 수강생으로 등록된 학생을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통해서 요청 확인을 하는데 그 거점교에서 이 학생을 삭제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 승인 요청한 거를 또 기결 취소 삭제를 해 주셔야 결제를 해 주셔야 거점교에서 삭제도 가능하다. 요거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일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타교 수강생으로 등록될 아이들 볼 수가 있고요. 공동교육과정 학생관리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동교육과정 관리라는 메뉴의 권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수강 등록되어 있고 시작 일정, 종료 일정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승인 요청하고 요청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네, 화면 들어가서 보시면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점교에서 등록하고 확인 요청하고 소속교에서는 확인해주고 요청 확인해주면 이제 수강 학생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출결 자료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공동교육과정 관리에서 출결 관리 보시면 이 학생, 즉 거점교에서 시간표에다가 이 학생의 출결 등록했잖아요. 그 등록된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이렇게 출결이 등록되어 있는지 네,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점교의 수업일 출결 자료를 반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출결 관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네, 일과 내에 있는 경우죠. 일과 내에 있는 경우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과 일치합니다. 일일 출결 관리에서 거점교에서 타 학교 출결, 네, 거점교에서 입력한 출결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한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셔서 그리고 적용해서 출결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학생의 출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성적 확인입니다. 이건 소속교에서 확인하는 화면이에요. 보시면 공동교육과정에서 타 학교에서 보내온 자료 내역을 보십니다. 그러면 학기말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세트, 관찰 내용, 그다음 위에 보시면 수상이나 뭐 독서활동 이런 것까지 올 수 있겠죠. 다 체크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삭제 보이시나요? 삭제? 삭제 버튼이 처음에 없었는데 기능 개선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속교에서도 보내와서 저희가 받은 자료 있죠. 받은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요. 네,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점교와 다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최종 수신 일시라고 해서 아까 거점교에서는
전송 일시가 나오고 옆에 전송 취소 버튼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얘는 소속교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수신 일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에 받은 자료들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확인된 자료를 실제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는 자료를 지우시면 안 되겠죠. 학기말 성적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우시면 다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을 다시 보냈을 때 남아있는 삭제했을 때 거점교에서 만약에 전송 취소를 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지필이나 수행평가 성적이 있다. 그럴 때 삭제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학기말 성적을 삭제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거점교에서 전송 취소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 기능은 소속교에서 지필이나 수행평가 성적을 삭제하실 때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속교에서, 거점교에서 교과 수상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네, 이렇게 오는 경우에 교외 학생부 미반영으로 수신되지만 얘는 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교내로 수정하고 그리고 학생부 반영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 생활의 수상 내역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수상 내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 마찬가지로 거점교에서 입력해서 보내오면 내용 확인하시고 반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내는 화면이랑 거의 일치하죠. 이건데요. 수행평가 성적 확인인데요. 수행평가 성적 자료를 이렇게 보시고, 네,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 주로, 학기말,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100%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행평가 100%로. 그래서 수행평가 100%로 학기말 성적을 산출을 했는데, 혹시 재산출하는 경우에, 재산출해서 전송 취소를 하는 경우에 이 수행평가 성적으로 와 있는 자료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삭제를 하시고 다시 받으시면 이제 물론 새로운 자료가 오면은 덮어지겠지만 네, 삭제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도 수행평가 100인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덮어오는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하시고 삭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지필평가, 뭐 학기말 성적 모두 다 삭제하실 수 있어요. 소속교에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삭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적 삭제를 해주시면 수강생 학기말 성적 취소 확인인데 이건 전송 취소 확인이에요. 전송 취소 확인. 그래서 삭제 취소 확인은 그 거점교에서 전송 취소한 거를 소속교에서 확인하는 화면. 네. 마찬가지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전송 취소, 최종 수신 일시가 전송 취소되면 이렇게 삭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교에서는 그 자료를 수신받은 거는 나이스로 바로 반영이 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반영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료 반영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전체 반영 누르시면 돼요. 개인별 반영하셔도 되고, 하긴 뭐 개인별 반영을 하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동교육과정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학급에 한두 명 뭐 이런 식일 수 있잖아요. 그 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학생만 개인별 반영하세요. 뭐 이런 예시인데 사실 전체 반영하시면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속교에서 학생부에 반영된 거 내용 확인하시면 소속교 타교 수강생인 경우에는 공동 콤마 타기관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점검하실 때 학년도 말에 학기 말에 생기부 점검하실 때 그 이제 위탁이 아니죠. 공동교육과정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이 성적 자료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성적 자료가 들어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세특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타교에서 오면 교외로 되어 있는 교내로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신해서 받으면 이 학급별 수상 관리라는 메뉴에서 이 학생이 받은 사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체크해서 보시면 여기가 교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교외. 교외. 그리고 학생부 반영 여부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데 요거를 체크 변경해서 저장해줘야 이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받은 교과 우수상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생기부에 반영이 되고요.
학급별 수상관리 탭에서 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조회해서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받았지만 수여 기관이 우리 학교 기관장이 아니지만 다른 학교 고등학교 기관장이더라도 교내상으로 구분해서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 반영 메뉴라고 해서 항목별로 쭉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점교에서는 성적 혹은 세트 혹은 학생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체크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수상과 독서활동 자료는 반영이 되고 출결 그리고 나머지 학생 생활 자료는 수강생의 소속교 나이스 관련 메뉴에서 확인 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출결 같은 경우에 자료가 와 있는 건 있는데 그걸 보고 직접 보고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의 수업일 출결 자료를 확인하고 일일 출결 관리에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자료라고 해서 성적을 체크해서 보내는 경우에 성적을 체크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성적의 학기말 성적 그러니까 생기부가 아니라 요 메뉴의 성적 학기말 성적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교에서는 학생부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이 반영이라는 그 내용에 자동 반영되니까 학생부는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 즉 거점교에서 전송한 학기말 성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속교에서도 삭제가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거점교에서 전송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원칙이다. 거점교에서 전송 취소를 눌러서 소속교에서 삭제된 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소속교에서 직접 학기말 성적을 삭제를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지필과 수행평가 성적은 소속교에서 삭제해서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 네, 앞에서 메뉴 화면 설명드리면서 다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마찬가지로 거점교에서 성적을 선택하고 보내면 성적과 세특이 동시에 오고요. 혹은 세특만 체크해서 보내면 세특만 수정된 내용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요 온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속교에서는 개인별 반영 혹은 전체 반영을 통해서 생기부에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소속교에서 삭제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수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거점교에서 전송 취소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거점교에서 잘못된 경우에는 전송 취소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이렇게 정보 전달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나 뭐 세특 자료가 좀 잘못되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전송 취소하겠습니다. 삭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요청, 협조 과정은 거점교와 소속교 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 내역입니다. 수상 내역. 그 거점교에서 네, 수상을 입력해 주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 생활 수상 내역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수상 내역에서 학급별 수상 관리, 담임 선생님이 접근하실 수 있는 루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교외로 되어 있는 거, 교내로 학생부에 반영을 해주시면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독서활동. 독서활동도 마찬가지로 학생생활 독서활동에 반영되고요. 소속교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 소속교에서 자료 삭제하는 건 아까 화면에서 확인을 했죠. 네, 소속교에서도 이제 전송된 자료를 모두 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활동 상황 기록에서 위탁 공동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동 반영은 아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각 항목별로 생기부에 직접 넣기 위해서 이후에 하셔야 되는 활동들이 있으세요. 업무 담당자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가 잘 왔네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내시면 나중에 생기부 출력했을 때, 이게 자료가 왔었는데 왜 없지? 이렇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점기서 자료를 보내줬구나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그 온 자료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항목에 잘 들어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이후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을 아예 삭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타교 수강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타교 수강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하지 못해서 성적 산출, 과세특 입력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 학생을 아예 삭제해버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강학생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학생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그럼 수강학생으로 편성됐다는 얘기는 편성되어서 그 이후에 뭐 성적 자료가 있다든지 이후에 입력된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입력된 자료들이 있으면 또 수강학생 편성된 걸 또 지우실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다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자료 지우고 그다음에 수강학생 편성된 거 수강학생 편성 자료를 빼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 삭제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아까 과목 개설에서 과목 개설하고 그 이후에 수강생 편성이라고 해서 본교생과 여기 본교생과 타교생을 구분해서 수강학생으로 편성하세요.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아이들을 보면 여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얘를 수강학생으로 해서 편성한 거를 빼려면 얘를 체크하고 밑에 요 삭제를 눌러서 밑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네, 말풍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1학년 1반의 이 학생은 수행평가 성적이 생성되어 있고 학기말 성적도 생성되어 있고 독서활동도 생성되어 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생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수강학생에서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빼고 싶다. 그렇다면 얘를 다 지우셔야 돼요. 입력된 내용을 싹 지우시고 수강생에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적 반영에서 삭제하고 이 학적 반영된 내용을 취소하면 이 학생은 이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다. 타교 수강생,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속교에서 요 학생을 삭제하도록 그 전에 저희가 확인 요청을 해줬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이 그 학교의 타교 수강생이 맞습니다라고 확인 요청했던 거. 그 확인 요청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교에서도 그 전에 확인 요청한 거 요청 확인했습니다라고 결제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 결제 올렸던 거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교에서 먼저 취소한 걸, 결제 완결된 걸 취소한 걸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점교에서 삭제할 수 있으세요. 확인 요청 취소하실 수 있으세요. 왜 안 눌러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속교에 문의하셔가지고 그거 문서 결제 취소해 주세요. 요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속교에 먼저 요청하시고 거점교에서 삭제할 수 있다. 요 업무 처리 과정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등록했던 그 학생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삭제 기능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삭제했는데 계속 나와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계속 나와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취소 절차가 완료, 별도 삭제 기능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취소했는데 여기에 자꾸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삭제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 타교 수강생의 학적 변동 처리를 위한 선행 작업인데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아이가 타교 수강생이 그 학생 그 타교 자기 소속된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전출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퇴를 하거나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학적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바뀐 학적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점교에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학교 타교 수강생으로는 끝났습니다라는 사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속교에서 학적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뉴로 말씀을 드리면 자, 거점교에서는 이 학생이 학적 변동 때문에 우리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에서 중도 해제됩니다. 중간에 끝납니다라는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료일자를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도 해제로 변경하고 소속교에다가 재확인 요청을 하죠. 그럼 소속교에서는 재확인 요청을 해서 이 학생은 중간에 중도 해제하는 게 맞습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요청 확인을 해주면 그러면
학적 변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출 또는 자퇴를 소속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 거점교에서 미리 해주시지 않으면 소속교에서도 학적 변동을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얽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